여러분들이 보기가 왜 한중 FTA를 소장님 왜 강조하십니까? 왜 한중 FTA가 중요하죠? 한중 FTA는요, FTA는 개념이 뭔지 알죠? 서로의 장벽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협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혜택을 못 누리는 게 FTA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한중 FTA를 하는데 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모아서 제가 우리 정의원분들한테 지금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중 FTA 6년차 모집에나 이런 것들, 개요나 프레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챕터별로 나눠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한중 FTA 6년차 모집에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중 FTA가요, 매우 이제 방대합니다.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엄청 두껍죠. 원산지 기준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나중에 조금씩 하나씩 설명 드릴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중 FTA 상품, 그러니까 한중 수출입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이게 언제 무관세가 되죠? 수입할 때 뭐 다 해당되겠죠. 이런 상품 관세 양업표 엄청 두껍죠. 와, 이걸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요 보는 방법, 혹은 여러분들 보고 책을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방법만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한중 FTA 협정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중 FTA 상품의 양허, 그러니까 스케줄, 관세율이 언제, 어느 만큼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현황들도 한번 보고, 한중 FTA가 무역 수출입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분야도 있죠. 그죠? 투자 분야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 분야의 지금 현황은 어떤지.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네 번째는 원산지 기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원산지. 그러니까 각 제품 HS 코드별로 원산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정도 여러분 품목도 우리 정의원분들의 품목이 다 다양하잖아요. 화장품 있으신 분들, 전자부품 기기 있으신 분들, 하물며 우리 신선 제품 하시는 우리 정의원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어느 조건에 부합되어야지만 원산지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특혜 관세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품목별로 이 양국 정부가 원산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어떤 제품은 어떤 룰에 따라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너무 복잡해. 그런 보는 방법을 제가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중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비즈니스 접근 방법 혹은 사례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이제 협상문에 개헌돼요. 협정문에 뒤돌아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중 FTA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그 당시 때 많이 가졌는데 지금 많이 잊혀지고 있잖아요. 한중 FTA 예전에 막 핫하게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별로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난 만큼 한중 FTA 효과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입니다. 한중 FTA가 처음에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 혹은 학자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조금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FTA가 20년 주기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20년 후, 그러니까 5년 주기, 10년 주기, 15년, 20년 주기인데 아니 20년이 지나면 20년이 기다렸다가 무관세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20년이 지나면 20년이 기다렸다가 무관세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아니 우리 기업들이 그때 무관세 되면 뭐하냐고, 중국 제품들이 이미 성장을 하고 있고 퀄리티가 좋아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국 들어오는데 어쨌든 체결이 됐고 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까 5년 주기에 해당되는 제품군들이 이미 무관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뭡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제품들이 무관세가 돼서 한국 시장에 이제 쭉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산 조미김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것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출만을 보지 말고 수입을 잘해도 돈을 버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오늘 개요 시간이기 때문에 한중 FTA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나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좀 뭐 시작은 한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상관학 연구라는 걸 했어요. 정부가 협상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타당한 것들,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협상을 끌어들여 만들고 그런 상관학 공동 연구를 거의 뭐 한 5년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실무 협상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 우리가 타결되기 전 실무 협상이라는 것을 한 2012년 5월부터 해가지고 2년 6개월 정도 총 14차례에 관련해서 실무 협상을 했어요. 2012년 5월부터 14년 11월까지. 이게 14번인데 이게 또 나누어져요. 그냥 활용 방법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14차례에 관련된 협상을 했는데 1차부터 7차까지 2012년 5월부터 13년 9월까지 그러니까 이걸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리티라는 것은 협상의 지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부터 7차까지는 앞으로 협상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1차부터 7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1단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년 동안 8차에서 14차 협상을 했습니다. 이때는 좀 개별적인 품목별 정말 어떤 제품들은 어떠한 양어를 스케줄에 따라 타임테이블을 정해서 무관세화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한중 양국 간에 협의를 했고 그게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2014년 11월 달에 FTA가 타결이 됐죠. 그리고 2015년 2월 달에 가서명을 했고 국회를 통과를 하고 드디어 2015년 12월 20일 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중국인들 대상 강의할 때 2015년 12月20号 중한自贸协议正式实施了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효가 된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2015년 12월 20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카운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바로 이제 무관세가 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5년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20년 철폐가 있는데 2015년 벌써 1년차 철폐가 됐고요. 16년, 17년, 18년, 19년, 5년 지났네요. 그건 작년에 5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이미 많은 품목들이 벌써 작년부터 무관세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2020년 올해가 6년 차예요. 6년 차. 그러니까 매우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중 FTA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혜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 제가 이제 이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선형 철폐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선형 철폐라는 방식입니다. 즉 매년마다 10%가 관세가 기존에 있었다면 이게 5년 철폐의 양호 규정이에요. 물론 제품마다 달라요.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5년 철폐 10% 관세다. 그러면 5년이니까 균등하게 매년 2%씩 떨어지는 거예요. 2015년 2%, 2016년 2%, 2017년 2%, 2018년 2%, 2019년 2%. 그러니까 작년부터 무관세가 된 거예요. 일부 이제 민간 품목, 많지가 않은 한 10개 내외 정도 되는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비선형 철폐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어가 정해져 있는 시간에는 좀 작게 내리든가 혹은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훅 떨어지는 거. 어떤 품목인데요? 많지는 않지만 뒤에도 나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품목을 볼 수 있는 제가 자료를 볼 수 있는 다운받을 수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FTA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한중 FTA가요. 서문을 포함해서 총 22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국 한미 FTA보다는 조금 작고 한미 FTA가 한 24개 챕터거든요.
한 이후에 FTA 분야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된다. 22개 챕터인데 22개 챕터는 여러분 자료 보시다시피 이 큰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22개 챕터의 전체 조문은요. 각 장의 본문 기준 한 307개의 조항이 있어요. 협정서 본문만 해도 195쪽이에요. 부속서까지 포함하면요. 1077쪽. 아이고 언제 공부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중경련 정형 왜 하셨겠습니까? 그런 거 요리 잘해서 우리 소장님이 잘 정리해줘서 쉽게 간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상품 관련해서 뭐 쭉 목차가 있고 협정서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무역 구제 그다음에 우리 SPS라는 것들 그다음에 위생 및 식물 위생 6번 보시면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이른바 TBT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장벽, 인증, 허가 문제, 인허가 문제 한중 FTA에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이 별도의 좀 뭐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혜택되는 게 없나? 뭐 그런 걸 줘야지만 FTA를 하는 거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이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이걸 TBT라고 합니다. 뭐 이게 있고, 다음 서비스 투자. 제가 이 서비스 투자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비스 투자 부분에서 지금 보면 뭐 금융, 통신 쭉 나오죠. 투자도 나오고. 의미 있는 것은 여기 규범협력에 보시면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있잖아요. 그다음 경제협력.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빨간색 표시를 했는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할 때는 이렇게 이걸 끄집어내서 별도의 챕터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했던 FTA에서 중국이요. 그냥 그 전체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 문항으로 들어가 있지 이것을 끄집어내서 한 챕터로 넣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통신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후속 협상,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고 하는데 이름 줄여서 서투 협상이라고 하죠. 서투. 서비스 투자에서 더 확대를 할 거고요. 이 서투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서비스 분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규범협력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17번 경제협력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한중 지방 정부 도시 협력, 우리의 새만금, 그죠? 와 이제 중국에 있는 염성, 연태, 해주 이게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산업 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27장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총칙.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중 FTA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높은 관세를 낮추는 겁니다. 낮춰야지만 장벽이 무너지는 거고 한중 간의 수출입이 더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마다 수출 위주로 하는 기업들, 수입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중 FTA를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원산지를 재료를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하면 원산지 인증을 받아서 이 특혜 관세를 통해서 수출 아까 중국에 관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수출해 보신 기업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내가 쫙 포트폴리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어떤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관세 장벽 철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한중 FTA에서 관세 장벽을 철폐한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비관세 장벽 철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좀 보이지 않는 것들. 그죠? 예, 이제 여러 가지, 아니, 수출했는데, 통관하는데 시간이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요. 물건 언제 빼요? 인증, 인허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이것들이 비관세 장벽을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한중 간의 기업들이 더 많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가 서비스 시장을 개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자료 보시면 한중 FTA에서 3대 카테고리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상품 수출입.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수출입. 그죠? 가장 큰 거예요. 관세 장벽. 제 이제 강의도 한중 FTA 6년차 무엇이 변했나 이야기에서도 이 관세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약간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실 텐데 제가 그 숫자 하나 개념보다는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관세 장벽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투자,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 인증, 규범, 통관,
지재권 이런 것들을 그냥 퉁으로 쳐서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 그래서 이 3대 카테고리를 생각을 하시고 핵심은 상품 수출입. 즉 한중 FTA가 처음에 타결되었지만 이게 나누어져 있었다. 왜? 일단은 무역 부분들은 일단 타결을 했는데 이 서비스나 투자 분야는 지금 바로 이제 워낙 서로가 접점이 다르다 보니까 후속 협상으로 놔두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예요?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더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어쨌든 후속 협상이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 예를 들면 관광, 그죠? 관광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금융, 통신, 뭐 건축 많습니다. 그죠? 유통도 있을 것이고.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 오늘 이제 개요 부분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3대 카테고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 무역 수출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게 한중 FTA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다음 이미 6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이 상품 무역으로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품의 양어에 어떤 내용으로 그 당시 때 우리가 협상을 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료 보시면 그때 한국의 입장은요, 중국 입장은 달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농수산물을 지켜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중국산 농산물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디펜시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제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시장. 이게요, 벌써 6년, 거슬러 가면 10년 전 협상할 때 가면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미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이미 대부분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지금 우리 그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시야가 짧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봤어야 되는데 그때 출발점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협상을 했다.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선형 철폐 방식과 비선형 철폐 방식, 양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떨어지는 그죠? 이 기간 동안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내리는 방식. 한중 FTA는 원칙적으로 선형 방식을 선택한다. 비선형 철폐 방식, 양어 기간 동안 초반에 작게 내리다가 혹은 유지하다가 갈수록 훅 떨어지는 거, 혹은 마지막에 온대요. 확 떨어뜨린다. 왜요?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오는 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한 10개 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빼더라도 메인은 선형 철폐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6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많은 제품들도 이미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정여분들한테 그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아시겠죠?